자, 교재 3장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여기에 65번, 92번, 104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 요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5번 보자. X제와 Y제만 소비하는데 XJ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면 XJ의 지출하는 금액, 지출 금액입니다. 지출 금액. 이것은 내 소득의 3분의 1. 그럼 우리는 학습을 했었죠. 지출 금액에 변화가 없다면, 지출 금액에 변화가 없다면 단위 탄력적이구나. 근데 YJ도 돈 나머지를 다 쓰는 거니까 YJ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역시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J든 YJ든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 1이다. 이렇게. 그리고 XJ는 3분의 1을 쓰고 YJ는 3분의 2를 쓰니까 YJ 소비액은 XJ 소비액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YJ가 XJ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 YJ, XJ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 교차 탄력성은 1이겠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XJ가 있고 YJ가 있고 XJ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도 XJ 선택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YJ 선택은 변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 YJ에 쓰는 금액은 변화가 없고 YJ에 쓰는 금액에 변화가 없다는 건 뭐야? YJ 선택은 변화가 없잖아. YJ 가격도 변화가 없다고. 근데 XJ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으로 됐다? 그러면 XJ를 선택하는 것은 2배가 돼. 그러면 지출하는 금액은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XJ 가격이 떨어지면 XJ를 선택하는 수량만 바뀌는 거야. 그렇죠? YJ에 지출하는 금액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0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리고 A에게 두제와는 XJ든 YJ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수량도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음,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까지는 이제 별 무리가 없어.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왜 여기 소득 탄력성이 3분의 1이 아니냐? 여기 분명히 I 앞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렇지? I라는 놈 앞에는 또 3분의 2가 붙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X자만을 중심으로 써볼게. PX가 있다. QX가 있다.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항상 세트리스 파리부스 뭐죠?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다. XJ의 가격이 변화가 없고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변화가 없으면 이거 보세요. 얘가 2배가 되면 선택하는 수량도 2배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내 소득이 3분의 1이 된다면 선택하는 수량도 3분의 1이 되겠지요. 내 소득이 4배가 되면 선택하는 수량도 4배가 되는 거야. 내 소득이 4분의 1로 줄게 된다면 선택하는 수량도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요. 따라서 소득 탄력성은 뭐가 되는 거야? 단위 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수리적인 도구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수리적인 도구를 갖고 와 본다. 그런데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어. 자연 로그 x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d 자연 로그 x는 x분의 d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게 된다면 이거 보세요. 자연 로그 p에다가 디퍼렌셜 미분을 붙이고
자이언트 로그 Q에다가 디퍼런셜을 붙이게 된다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된다고요. 아하, 자이언트 로그를 이용해서 붙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식에다가 제가 자이언트 로그를 붙여볼게요. X라는 건 빼고 할게. 그럼 자이언트 로그 P 더하기 자이언트 로그 Q 자이언트 로그 3분의 1. 로그는 곱하기가 이렇게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이언트 로그 I가 돼.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여기다가 디퍼렌셜 취하는 것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자, 만약에 소득의 변화가 없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t 자이언트 로그 q는 마이너스 t 자이언트 로그 p다. 그럼 밑에를 똑같이 t 자이언트 로그 p d 자이언트 로그 p를 붙이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면 1이 나오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특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요번엔 이렇게도 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그러면 요번에는 가격의 변화가 없고 소득하고 수요량 또는 수요만이 관련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D 자이언트 로그 Q는 D 자이언트 로그 I가 되고 양변을 D 자이언트 로그 I D 자이언트 로그 I로 한다면 1이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것이 바로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지. 지출 금액의 변화가 없으면 가격에 대해서도 뭐가 되는 거야? 단위 탄력적. 소득에 대해서도 단위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냐? 92번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니다. 92번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자. 왔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니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니은만 볼게요. 자, A는 항상 매달 소득의 5분의 1을 일정하게 뮤지컬 혹은 영화 티켓 구입에 사용한다.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응? 소득이 5분의 1은 무조건 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10%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뭐야?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도 1% 변화해서 이것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출 금액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 탄력적으로 지출액이 일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10% 인상, 수요량이 10% 감소한다면 지출액이 바뀐다는 것일 텐데, 아니죠. 아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자. 지금 가격이 100원이고 사고자 하는 양이 10개라고 한번 해보자. 이건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1% 상승하면 110이 되고, 그렇죠? 수요량이 10% 감소하면 9가 되는데 위에는 곱하면 1000이고 밑에는 곱하면 990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서는 숫자가 바뀌게 되면 디퍼런스,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디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숫자들은 맞질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뭘로? 점 탄력성. 점 탄력성이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로 하는 거예요. 디퍼렌셜로 구하는 겁니다. 디퍼런스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니은 선지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 소득이 항상 5분의 1을 사용하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겠구나.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P 곱하기 Q가 일정할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량은 10% 감소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가격이 10% 상승해서 100에서 110이 되고 수요량이 10% 감소해서 10에서 9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디퍼런스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럴 때는 지출 금액은 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한번 넘어가 보자.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터이니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선지에서는 잘 하셨는데 아마 여기 보면 2번 선지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여러분들 답은 뭐가 돼야 돼요? 기펜제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학습하다 보면 우리는 이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보통제이며 정상제. 천천히 써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제이며 정상제인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통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대적인 소득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마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는 X제도 선택을 해야 되고 Y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산선이 있다. 근데 만약에 XJ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상대 가격도 변화하게 되고 여기 선택의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소득의 변화도 온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한다면 상대 가격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량 변화, 대체 효과라고 하고 상대적인 소득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선생님 왜 대체 효과는 왜 여기다 표시가 안 됩니까? 대체 효과는 수요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늘어야 돼. 물론 레온티에프 경우에는 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대체 효과로는 늘거나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의 제1법칙. 그래서 보통제, 정상제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제라는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야. 그런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래도 열등제가 있습니다. 보통제에는 정상제도 있고 열등제도 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그냥 기펜제로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기펜제는 다 열등제니까.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 효용 극대화를 학습하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해서 대체 효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는데 열등의 효과가 요만큼만 나타나면
가격 효과로 늘었다. 아, 보통제구나.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서 대체 효과로 늘었는데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든다면 열등제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가격 하락했을 때 선택하는 수량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기펜제지. 그래서 기펜제는 다 열등제예요. 하지만 열등제라고 해서 모두 기펜제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제이며 열등제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명제, 필요조건, 충분조건 배웠었죠? 예. 기펜제는 다 뭐 안에 들어가 있다? 어, 열등제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열등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열등제 안에는 여기 이런데 열등제 안에는 보통제도 있는 거지. 그렇지? 기펜제는 다 뭐다? 열등제다. 하지만 열등제라고 해서 모두 기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좀 더 질문 있는 분들은 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